안녕하세요. 신근식입니다. 인문학 특강 우리의 문화 역사 철학 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나라, 나라 이름, 즉 국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죠. 1897년도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대자와 민자를 빼면은 한국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그리고 무슨 뜻이죠? 네, 여기 질문입니다. 우리 뭐 한민족, 한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전을 또 한밭이라 그러고요. 한글이란 말도 씁니다. 이 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우리를 한민족, 한결이라고 하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뭔가 교수님 우리 또 한이 많아서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한에 대한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뜻이 참 많아요. 보시면요. 하나, 유일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 뜻도 쓰고, 여긴 또 같다는 뜻도 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다는 뜻도 들어 있고요. 크다, 환하다, 밝다, 또 중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죠.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유일한 뜻도 있지만은 많다란 뜻도 공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이 들어가는 말이요. 우리말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가 찾아봐도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말, 한민족, 한결에, 뭐 한복판, 한길, 한바탕, 한없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한이라는 말은요. 우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한말을 어떻게 써요? 우리말이라고 쓰죠. 한민족을 우리민족, 한결에 우리결, 한가족, 우리가족. 이렇게 한이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씁니다. 한국 사람처럼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에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고, 특히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라는 말까지 쓰죠. 이런 부분은 뭐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지만, 이 우리란 말은요, 한이란 말과 동의어고, 한 속에는 많다는 뜻도 있지만 뭐요? 유일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합쳐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도,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라는 말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밝고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밝은 민족, 큰 민족. 한글은 밝은 글, 큰 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이라는 뜻이 그런 게 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럼 한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한이 언제부터 써왔을까? 이 부분은 뭐 의문이 많은데, 김진명 씨 아시죠? 김진명 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의 저자인데요. 이분도 뭐 그게 좀 궁금했나 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국은 세상의 중심 해서 중국이라는 말을 쓰고요. 일본은 해 뜨는 근본 이렇게 해서 일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왜 한국이지? 그래서 이제 한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천년의 금서라는 책에 또 재미있게 나옵니다.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시죠.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으로서 나라의 초기에 하늘의 지시를 받고 한 개의 나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고, 또한 매번 일찍이 보건대 여러 나라의 문헌에는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어 한으로 될 징표가 있어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모두 대한이라는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매번 일찍이 보건대 여러 나라의 문헌에는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모두 대한이라는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자, 이 한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제일 위에 보시면 나오죠. 사만의 땅으로, 사만의 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만, 어디입니까? 사만이라 하면? 사만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마한, 진안, 변안. 맞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사전에도 사만 찾아보면 마한, 진안, 변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나라 이름을 정할 때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그 고려를 세울 때는 어때요? 고구려의 기상을 잇겠다고 그 이름을 따와서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자,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할 때 명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고구려보다 큰 나라에서 따와야 되죠.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단군 왕금의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단군 왕금의 고조선도요. 그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려고 뭐 고조선 이렇게 한 것이 옛날에는 그냥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선의 단군 왕금의 조선의 이름을 따와서 이성계도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종 황제께서는 어때요? 앞에다 한인데 대자를 붙였고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제국은 보통 큰 나라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 몽골 제국, 로마 제국. 그런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큰 대자를 붙였는데 우리 뭐 남부 지방에 있는 마한, 진안, 변안 부족 국가에서 사만에서 한을 따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인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많이 인제 여러 가지 문헌을 뭐 봤는데 이 출처에 대해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근접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단재 신치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단재 신치호 선생님은요. 일제강점기 때 인제 민족사학자였고 천재였다 그럽니다. 아주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분은 우리 그 전삼한과 후삼한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인제 마한, 진안, 변안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 전삼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만주와 요동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진조선이라고 진안, 번조선, 번안, 마조선, 마한 이것이 어떤 그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밀리고 밀려서 지금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이 사만이라고 고종 황제께서 이야기했던 사만의 가장 근접한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 외에는 사실은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 단재 신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재 신초 선생님은 온몸을 바쳐서 역사 연구에 투신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발로 뛰어서 만주와 요동을 다니면서 수많은 자료를 입수하셨고요. 그분이 쓴 그 책 글 중에 일화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 그걸 이제 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찼답니다. 근데 연구하려면 탁본을 떼요, 탁본. 탁본을 중국인들이 팔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단재 선생님께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살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지금도 그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자꾸 밝혀지고 우리에게도 다시 밝은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분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 것은 우리의 국호, 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국호인데도 국호의 출처라든지 뜻이라든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국호인데 그죠? 관심이 없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뭐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제가 역사를 사실은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큰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서 사료를 모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철학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우리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